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비전연구원의 민승기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진로 탐색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화면의 자료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진로. 많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이게 먼저 떠오르진 않습니까? 네. 처음 시작이라 잠깐 웃자고 얘기했습니다만 진로 그러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혹은 청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로 전공이 떠오르겠죠? 혹은 직업이 떠오르겠죠. 결국 우리는 진로라고 하면 내가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진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아갈 진의 길로자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진로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뭘까요?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나아갈 길, 정금같이 나아간다,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전공, 나의 직업을 생각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넓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진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보시는 것처럼 외모에 대한 것도 있고요. 성적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직업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공부에 대한 것보다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로 등장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의 고민을 조사해서 통계를 낸 이래로 최초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동안은 청소년들은 뭐니 뭐니 해도 공부에 대한 고민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바뀌면서 공부보다도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가장 고민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자료 중에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밑에 괄호에는 2019년도의 결과고요. 그 다음 보시는 자료는 2020년도의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동선수라든지 교사, 의사, 경찰관 혹은 생명과학 관련된 이런 분야,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버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희망이 상위에 랭크됐었는데 아마도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또 많은 시대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직업이 조금은 현실적이면서도 이 변화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직업이 좋다, 나쁘다, 10년 뒤에는 이런 직업이 유망하다. 사실은 그것은 아무도 이야기할 수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측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무슨 소리야, 저 강사님은 아니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면서 어떤 학과를 전공을 삼아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고민인데 어떤 직업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라는 것은 학과를 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뛰어넘는 생각이 있어야 진로를 우리는 제대로 탐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아주 일부밖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라든지 전공, 직업에 너무 우리는 얽매여서 우리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들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상위에 랭크된 직업들이요. 물론 일부는 과거부터 있어 왔던 인기 있는 직업일 수 있지만요. 또 어떤 직업들은 전혀 새로운 직업일 수도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보건, 의료, 생명공학,
이런 바이오 관련된 쪽에 새로운 관심이 넓혀지고 깊어지면서 떠오른 직업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많은 청소년들이요, 직업을 먹고 사는 수단 외에도 그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들의 저 헌신하는 모습들, 그거 참 멋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반영됐다라고 하고, 이러한 그 통계의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전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진로를 생각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요즘의 청소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직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자, 어른들은 어떨까요? 이미 직장 생활하는 어른들의 삶의 목표를 조사해 본 자료를 보니까요, 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직장인의 삶의 목표 1위는 내 집 마련이랍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 고민하는 내용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나 이 전세살이 빨리 끝마치고 내 집을 살까? 이런 부모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감이 일부 되시겠지만, 전 참 안타깝게 우리 어른들의 삶이 직장 생활을 평생 하면서 목표 1위에 내 집 갖는 것 혹은 목돈, 돈 좀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표 1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 현실적이긴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임에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진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학생, 청소년 여러분에게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어른들, 부모님들 삶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사는 게 어렵고 내 집 마련 하나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더라도 여러분의 진로의 포커스를 내 집 마련하는 거, 목돈 만들어내는 것, 혹은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일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1995년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10개 기업의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 10년 단위로, 그리고 최근 2020년에 우리나라 기업의 10대 시가총액이 많은 기업의 순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아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1995년도의 기업 중에는 포항종합제철이라든지 한국이동통신이라든지 유공이라든지 이런 조흥은행, 이름도 못 들어봤던 그런 기업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부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995년도에 저런 회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10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지나다가 이제 가장 최근 2020년도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바이오,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생명공학, 그 다음에 IT, 이런 기업들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변한다는 거죠. 어차피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될 5년 혹은 10년 후에는 또 어떤 기업이 저 10개의 기업 안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난 저 회사 들어갈 거야, 나는 저런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어 라고 진로의 목표, 삶의 목표를 지금 정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계속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진로에 대한 가치관, 진로에 대한 안목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진로를 생각할 때는요, 전공이나 직장을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국한한다는 얘기입니다. 난 교사가 되고 싶어, 난 유튜버가 되고 싶어, 난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직업이나 직장이 내 진로에 초점이 된다면요, 그저 난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한정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로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뛰어넘어서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진짜 진로라는 거죠. 아까 진로의 의미 제가 뭐라고 해석해 드렸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바, 우리의 나아갈 길,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여러 갈래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진짜 진로인 것이죠. 해마다 변하고 10년이면 엄청나게 변해버리는 직장, 직업의 세계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주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미리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 크리스찬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포인트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죠. 안타까운 자료 또 하나 볼까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말 요즘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금부터 벌써 대학 입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은 또 어때요? 내가 좀 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는 청년 많죠? 자, 이 자료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려 40%가 다른 전공을 선택하겠답니다. 10명 중에 4명은요, 전공 바꿨을 거라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요, 또 10명 중에 거의 4명은 뭐라 그래요? 다시 선택해도 지금 전공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지만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조금 적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난 모르겠어. 지금 전공이 맞는 건지 잘한 건지 바꿔야 될지. 자, 그렇다면 난 잘 모르겠어. 아니면 나 바꿀 거야. 이걸 합치니까요. 열에 거의 7명은 뭔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입시 관문을 통과해서 심지어 재수 3수까지 해서 들어갔는데 전공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다? 과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진로 탐색의 길을 걷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2년 혹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관리하고 학점 관리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정말 취업을 했는데 직장인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요, 이직을 한 경험 속에서 이거 이직 한번 했는데 또 아니네? 다시 또 회사 옮겨야 될까? 라고 고민한다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1년 안에 그만두는 직원이요, 10명 중에 3명입니다. 10명 중에 3명은요, 1년 안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자, 대학을 들어가서도 전공 제대로 된 건지 몰라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거 내가 제대로 된 직장 잘 들어온 건가 헷갈려요. 그리고 그만둬요. 왜 그만두는가? 지금 자료를 보시면 어때요? 이유가. 내가 생각한 그런 일이 아니네. 이 회사가 그런 회사가 아니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근무하는 게 힘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만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렸을까요? 어떤 학과, 어떤 전공, 어떤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가 우리 여러분들의 진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가 여러분의 진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조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회사 이름을 쭉 보시면요, 아주 익숙한 회사도 있고 좀 생소한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도요타, 폭스바겐, 벤츠, 그죠? 뭐 이런 회사들 다 알잖아요. 무슨 회사예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이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하나 갖고 있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요, 세계적인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없어요. 어떤 나라가 그럴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우리가 대면했으면 이거 퀴즈 내면 좋은데. 자, 여러분,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인가 하면요, 영국입니다. 영국이란 나라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세계적인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영국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가 없습니다. 영국에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있었지만 다 외국 회사에 팔렸어요. 넘어갔어요. 지금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은 일찌감치 자동차를 발명을 했지만 영국 사람들이요, 그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 마차를 가지고 살던 시대잖아요.
그 마차를 가지고 살던 그 시대에서 자동차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거부했어요. 법을 만들어서까지 기껏 만든 자동차를 일일이 규제를 하면서까지 마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하는 데 편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동차는 아주 불편한 제도 속에서 일부만 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무려 20년이 넘도록. 그러는 사이에 유럽이나 미국에선 자동차 산업이 치고 나간 거예요. 한번 그렇게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빠른 변화의 시대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하나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선진국이 된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리 내가 옛날에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영국처럼 완전히 저 하나의 산업 분야에서 밀린다는 거죠. 예. 변화. 근데 이 변화는 한문을 보면 변이라는 단어와 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뜻이 좀 다르거든요. 변화의 변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바뀌느냐? 물리적인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행동이 변하는 게 진짜 변화의 변입니다. 근데 행동이 변하려면 화학이에요. 말 그대로 화학적 변화. 즉 우리 사람으로 치면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으로서 진로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이런 행동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지 어떤 학교를 진학하고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진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시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1에서 중2로 올라오고 중3으로 올라왔어요. 아니면 중3에서 고3으로 올라왔어요. 고1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고3 수험생도 계십니까? 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나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무엇이 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변할 게 뭐 있어요? 학년 하나 변한 거 말고 변한 게 없는데요? 늘 하는 쳇바퀴 같은 생활 속에서 변한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네, 어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 변할 게 없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의 변화를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진로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생각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면요. 아무리 바쁜 학생의 시절을 보내고 청년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익스큐즈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직원들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승진도 시키고 이 결과가 안 좋으면 경고도 나갑니다. 심지어 파이어예요. 그냥 회사 그만둬야 돼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직원 평가의 기준이요. 그전에는 일 잘하면 끝났어요. 일 잘하면 보너스 많이 받고요. 승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평가의 기준이 변화됐어요. 바뀌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장 마인드세트로 일했는가 혹은 너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잘 낸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성공을 도운 적이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충분히 평가해서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냈어도 그 사람은 인센티브 못 받고요. 승진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성장 마인드세트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탐색하려면요. 먼저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게 뭘까요?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딱 요게 내 수준이야. 뭐 저거 한들 내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장 마인드셋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비록 요것을 잘해내진 못했지만 조금 노력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음번엔 잘할 수 있어. 나는 노력하고 배우는 만큼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니지만 다음번엔 내가 한번 도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성장 마인드셋을 갖췄는가예요. 아니, 성장 마인드셋을 손에서 놓지 말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성적이 안 나와도, 지금 학점 관리, 스펙 관리가 좀 잘 안 됐어도, 여러분, 성장 마인드셋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정신, 여기에서부터 변화와 진로가 형성이 돼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다시 한번 두 가지만 드릴게요. 나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하겠죠? 자, 그 공부도 왜 하는지를 생각하고 하는 건가요? 그저 엄마 아빠 때문에 하는 건가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공부 말고 또 다른 건 하는 거 없을까요? 두 번째,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가 한번 보세요. 강사님,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게임 하는데 돈 얼마 쓰세요? 여러분, 외모 가꾸는데 좋은 신발 사고 핸드폰 바꾸고 옷 사는데 돈 얼마나 쓰세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쓰세요? 그거 다 투자라고 보신다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얼마나 용돈 아껴서 여러분 성장에 필요한 다른 체험도 해보고 경험을 쌓고 책도 더 사보고 이런가요? 여러분,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공부 외에 다른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게 없다면 여러분의 진로 탐색은 이미 벽에 막힌 거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영화죠, 그죠? 미나리라는 이 영화로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이라는 배우의 스토리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블랙 위도우라는 저 영화가 또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를 딱 보면 보기 전에 어떤 영화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던가요? 저 영화는 주제가 뭐지? 저 영화는 어떤 스토리로 엮여져 있을까를 대충은 알고 나 저거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야? 보러 가자. 시간 돈 들여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90분짜리, 100분짜리 영화 한 편을 가지고도 저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고 스토리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검색하고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주제,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20년 넘게 하면서 직장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도 속 시원히 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변해보자고요. 어른들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다면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는 지금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나요?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진로입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나아갈 바를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의 인생 스토리를 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의 핵심 키워드 하나 또 나왔어요. 정체성이란 단어예요. 우리 심리학에서는 자아정체성 이런 말도 합니다. 어쨌든 자아정체성, 정체성을 아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진로를 제대로 탐색하는 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체성과 아주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개념과 정체성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개념은 말 그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다 자기 개념이라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다 나열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몇 살입니다. 나는 어느 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취미가 뭡니다. 나는 뭐가 싫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잘 지냅니다.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다. 뭐든지 나는 누구인가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개념 속에서 중요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삶의 원칙이나 가치관이나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따로 뽑아 놓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결국은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나열된 내용 속에 내 삶의 원칙과 가치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딱 뽑아보면 나는 A라는 행동보다 B라는 행동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이런 일을 할 때 나는 할까 말까 결정하는 기준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만 뽑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만 뽑아서 모아놓으면 그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자아 정체성이라고 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혹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나면요, 듣고 나서 끝날 게 아닙니다. 숙제예요, 숙제. 자기 개념에 해당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해당되는 것을 10가지, 20가지를 다 적어보세요. 사는 동네는 어떻고요, 나는 키는 몇 센치고요, 체형은 어떻고요, 그 다음에 취미는 뭐고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좋아하고요, 꿈이 무엇이고요. 이렇게 20가지 막 적어가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걸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어놓은 것, 이게 뭐라 그랬죠? 자기 개념이에요. 이 중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들만 뽑아보세요. 요거는 정말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내 인생에 아주 우선하는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뽑아봐서 모아놓은 것, 그것이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먼저 뽑아놓고 나면요, 여러분이 진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가를 모르면서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안타깝게 많은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4가지 영역으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번은요, 자기 정체성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어때요? 탐색이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탐색이.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자기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의 정체성을 획득한 사람은 자기 탐색이 굉장히 강하면서 자기 신념도 강한 거예요.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탐색하는 사람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1번 정체성을 획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2번은 뭐죠? 2번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잘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탐색하는 노력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탐색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신념이 이렇게 강할까요? 그것은 주변의 부모님이라든지,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주변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2번 상태가 된 겁니다. 자, 4번을 먼저 볼까요? 오른쪽 밑에 4번은 뭡니까? 4번은 나는 어떤 삶이고 어떤 사람이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탐색과 노력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직 유예된 거예요. 그죠? 유예된 거예요. 3번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노력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 2번과 3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1번으로 가야 되거든요. 1번으로 가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도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 탐색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색하는 노력, 그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실히 하는 사람은 진로를 쉽게 만들고 만족할 만한 진로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까 제가 자기 개념에서 몇 가지 뽑은 것이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체성은 내 인생의 가치가 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돈 줄 테니까 이거 할래? 나는 아무리 그런 걸 준다 그래도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 그래도 난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나의 인생에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그죠? 돈을 가질래? 어디 근사한 곳에 좋은 사람과 여행을 할래? 선택할 때도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요. 그만큼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 사람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서 어느 나이에 어느 시점이 되면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라는 목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예요. 이거 할까 말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난 그냥 편한 거면 하는 거고 조금 복잡하면 나한테 도움돼도 나 안 할래. 삶의 기준이 편리성이라면 그런 의사결정을 하겠죠.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숙제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을 놓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무엇인가? 난 돈이다. 아니야, 나는 나의 어떤 믿음이야. 아니야, 나는 친구, 관계야. 나한테는 이 일이야. 뭐든지 적어보세요. 자, 나의 목표는 무엇일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 결혼했을 때, 또 중년이 됐을 때 그 인생 시기마다의 나의 목표는 무엇일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 목표가 계속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사결정할 때의 기준이 정말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적어보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알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익숙한 이름이 아닐 텐데 저나 여러분 부모님께 여쭤보면 다 잘 아는 분이세요. 옛날에 장관도 지냈고 대학 교수로서 유명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검색에서 사색에서 탐색으로 옮아가는 삶을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검색은 과거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죠? 여러분 포털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포털에 올라온 정보나 유튜브는 이미 과거의 것이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은 과거예요. 과거. 사색은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사색이에요. 생각해야 돼요. 근데 탐색은 우리 지금 진로도 뭐죠? 탐색은 앞으로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이 검색, 사색, 탐색 중에 뭘 잘하고 계세요 요즘? 요즘 많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요. 검색은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사색과 탐색이 약하죠. 특별히 탐색. 손에 쥐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정체성도 여러분의 정말 나아갈 길을 탐색하는 습관과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탐색의 강도가 강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신념이 강할 때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명확히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는 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사람이 탐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일 안 하고 살면 안 돼? 또 한다면 어떤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1년 안에 서너 명은 그만둔다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는 목적, 왜 일을 하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나의 강점을 올바로 찾기 위한 노력을 하시라 이거죠. 요즘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를 보니까요. 대표적인 게 나는 학교 밖에서 학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새로운 삶을 만들고 싶어라는 이유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열의 4명은요. 학교가 재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매일 아침 등교했다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되나? 학교를 다니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요. 아무리 학생이라도요. 학교에서의 또는 공부에서의 의미를 못 느끼면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생 해야 되는 일, 그 일에서 의미를 못 느끼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진로를 찾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사람이라는 자원은 자신이 공감하는 의미의 풍부함에 따라 각기 다른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따라서 무미건조한 성과 지표가 아니라 업무와 조직의 의미를 설정하여 동기부여하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두셔야 멋지게 여러분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해가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겠어요? 쉬운 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사람은요. 물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물건은 인풋을 넣으면 그대로예요. 인풋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라도 똑같은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이 나름 의미 있다라고 느낄 때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와 이건 별 의미가 없네라고 생각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야. 그러면 무한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의미를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에서는요. 아무리 에너지가 많은 사람도 에너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우리의 진로를 개척하고 탐색해 나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올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해야 되지? 내 인생에 이게 왜 중요하지라는 의미를 끌어내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보다 우선하는 건 의미라는 겁니다. 이 순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로를 탐색한다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의미가 명확해지면요.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과제, 내가 행동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의미에서 출발해서 목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액션, 과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정말 나아갈 바 직업을 넘어서 진로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강점을 찾는 겁니다. 강점. 스트렝스라고 하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근데 나의 강점을 내가 모르고 살아요. 나의 강점을 모르니 학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제대로 연결을 못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재미없고 의미 없어. 직장?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강점을 찾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구체적인 그 방법 전에 간단하게 한번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보시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좀 사교성이 좋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과연 나의 강점일까? 라고 평소에 생각했다면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 사람 만나고 막 그럴 때 에너지가 막 올라오든가? 아니야.
내가 사람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열심히 막 사교성을 발휘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하고 막 어울리는 게 그렇게 정말 에너지가 끌어오르는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힘들었어, 사실은.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사교성 있는 사람 같아도 그것은 나의 강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는 나는 뭔가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 거 좋아하는데 내 강점이 그거 같은데 꼼꼼히 따지는 쪽으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그 일을 빨리 하더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강점일 수 있어요. 강점에 관련된 일은요, 남들보다 빠르게 배워요. 나는 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배우는데 어학은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배워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강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신체 운동 지능은 강점으로 나오지만 어학적인 이런 강점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가를 일단 생활 속에서 질문을 통해서 한번 큰 틀을 한번 잡아보세요. 또는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강점이 뭐라고 느끼는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여러분 부모님이세요. 그 다음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청년부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강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틀을 윤곽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 사이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biostrengths.org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 강점을 분석해 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강점 진단을 무료로도 해줍니다. 여러분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제가 실제로 한 화면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료로 진단 항목,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진단을 하면요. 그 진단 결과 중에 여러분의 대표 강점 5개 정도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다 볼 수는 있습니다만. 자, 저는 보니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그 다음에 정직, 인내, 신중,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강점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직장생활 10년 하고 강사로서 프리랜서로 20년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런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저의 이 강점들이 잘 맞을 때는요, 행복했어요. 힘들었는데도 행복했어요. 근데 이런 강점들과 관련이 좀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는 일을 했을 때는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격 강점을 한번 진단을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여러분의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말 그대로 진로를 탐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성격 강점은요, 크게 6가지 카테고리에 24개의 강점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5개 내지 7개가 대표 강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강점이 하나나 2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5개에서 7개 정도가 나의 강점으로 나오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직업군과 연결해 보는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놓지 않고 직업만 찾아요. 인공지능 시대라는데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 어떤 직업이 안정성이 있고 연봉이 많은지 직업을 가지고 선택해서 나를 꿰어 맞추니까 보셨죠? 만만치 않습니다. 1년 안에 3명, 4명이 그만둔다니까요. 여러분, 성격 강점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잘 아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성격 강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는 것. 자, 이 작업만 충실히 하셔도요, 여러분의 진로 탐색에 탄탄한 기초를 닦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에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시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두 갈래 길에서 이 사람은 뭘 선택했습니까?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걸 택했으므로 그 이후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선택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가는, 그러니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이런 쪽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지금. 남들 하는 쪽만 가니까. 남들이 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가치관, 나의 정체성, 나의 성격 강점을 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자. 자, 이게 진짜 여러분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아직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길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볼 수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카페에 써있는 문구라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 너무 공감했거든요. 쓴맛을 모르는 자, 단맛도 모른다. 여러분, 인생에서 단맛만 보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쓴맛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대학 한 번에 못 갔어요. 재수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재수해도 제가 원하는 대학 못 갔어요. 삼수할까 너무 두려워서 그냥 안전 위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직장생활 하다가 IMF라는 거 만나서 제가 있던 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옮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옮기고 조금 잘 나가는 듯 해서 야, 이거 내가 직장인으로 내 인생 끝내지 말고 나도 사업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사업했다가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사기당해가지고. 정말 수년 동안 힘들었어요. 지금 강사 생활을 20년을 했다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그냥 단맛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아이 뭐 강의가 이래. 이랬던 얘기도 사실은 들었었어요. 너무 상처가 컸었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지난 30년 동안의 저의 삶이 쓴맛을 본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성장하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런 의사인데요. 나치가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정말 내일 죽을까 언제 죽을까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보니 어떻게 살아났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서 좀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정말 수용소에서 죽는 애 만에 하는 그 골짜기 속에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인생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시련이 인생의 쓴맛이나 죽음의 공포나 이런 시련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이 얘기보다는 세 번째,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을 한다면 왜 할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수단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서 일을 바라본다면요. 그거 행복하지도 않지만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시켜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선택한 일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노력을 할 때 그 일도 의미가 있어지고 일도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살아갈 길, 나아갈 길, 자, 그것을 제대로 탐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자, 이제 강의의 후반부로 들어왔으니까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로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을 보통 생각하지만 그 직업보다 좀 더 본질적인 생각을 해야 제대로 진로를 탐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이란 단어가 한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직업의 직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이에요. 일, job. 그런데 직업에서 업은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업 하지만 사실은 직업에서 직이라는 것과 업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진로 그러면 잡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진로를 탐색하고 제대로 직업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면 직업에서 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겠습니다. 업으로 가면 직을 얻을 수 있는데 직으로 가면 업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에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직장과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진로 탐색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이 길을 간다면, 이 직업을 선택한다면, 이 직장에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린 보통 직업이라고 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업은요, 가장 아래 하위 레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에서 여러분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쌓이게끔 만들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되도록 하는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치시키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나의 커리어가, 나의 직업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 그래서 소명의 자리로까지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행복해지고요. 의미 있어지고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보통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아까 여러분 강점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나 사람 만나는 게 좋아? 아니야, 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 난 표현력이 좋아? 아니야, 나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좋아? 내가 잘하는 게 있어. 나의 강점. 그러면서도 잘하면서도 좋아하는 분야를 또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잘하긴 하는데 난 저거는 어쩌다 하면 좋아도 1년 내내 하려면 나는 싫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잘하면서 좋아하는 것. 자, 거기에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어느 하나라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급한데, 여러분 급하게 먹는 거 최악입니다. 탐색이라 그랬잖아요. 검색이 아니고 사색을 넘어 탐색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연결고리를 찾도록 애쓰셔야 돼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다이어그램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부모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선생님과 질문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셔야 돼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 과정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좁혀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저는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것보다 우선됩니다 라고 할 때 그거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좋아는 하는데 조금 잘하진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오래 하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나 가족 관계에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선순위는 일단 잘하는 것에서 출발하세요. 잘하는 것 중에 그 중에서도 더 좋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이렇게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한 진로 탐색의 순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은 아주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소개하는 두 분은요, 여러분처럼 진로 탐색에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꽃에 둘러싸여 있는 이분은요, 보시는 것처럼 스카이대학 졸업하신 분이에요. 스카이대학.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손꼽히는 대기업에. 그리고 유명한 IT 기업에도 다니고요. 이렇게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건 진로. 그러니까 직장은 찾았었는데 진로, 내가 나아갈 바, 내가 살고 싶은 것, 이거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된다 싶어서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 사람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그냥 농장 꽃집이 아니라요, 꽃을 통해서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강의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꽃을 팔고 꽃을 디스플레이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꽃을 연결하면서 이 사람의 성향과 고민과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주고 강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10년 동안 잘 나가던 대기업에 근무하던 사람이 전혀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것이. 자, 오른쪽에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요. 이 사람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어요. 어떤 준비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금융 공기업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웬만하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남보다 연봉도 많으면서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졸이지만 5년 동안 잘 나갔어요. 그런데 역시 직장과 직업으로서는 찾은 것 같은데 진로, 내가 살아갈 길, 내가 나아갈 길은 아니구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과감하게 그만두고요. 44개국을 여행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대학도 진학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진로를 탐색한 사례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하는 거, 남들이 하는 거, 그리고 몇 살이니까 반드시 내가 대학을 가야 돼, 몇 살이니까 반드시 취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너무 쫓기지 말란 얘기예요. 정말 내가 나의 강점이 뭐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교집합을 끊임없이 찾는 탐색의 과정을 겪으시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힘들다는 이유로,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어디 가서 적성검사 한두 개 해본 다음에 나는 이런 직업이 맞대, 그냥 그러고서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교 전공을 무조건 그쪽을 선택하니 보셨죠? 그만두잖아요. 그렇게 진로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없이요, 결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검색 몇 번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진로를, 답을 딱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탐색으로 여러분 진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검색으로 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색과 탐색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투자하고 있냐고요. 탐색이라는 과정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뭐가 변했습니까? 변했다고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생각과 행동의 변화. 그것이 진짜 진로 탐색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무엇이며 내가 갖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가 일단은 찾아보시고요. 있는 것만 갖고 여러분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야 돼요. 그럼 실력을 개발하고 매력을 개발하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사람들이요, 실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실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진로는요, 매력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실력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성적이 떠오르죠?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은 성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에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분야가 있습니다. 또 매력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매력? 난 실력은 노력해서 자신 있는데 매력은 이미 이렇게 생겨서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야? 포기하는 분 있죠? 아닙니다. 매력도요, 여러분의 외모만이 매력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다양한 분야의 매력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가치 있는 것을 연결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넘어서서 내가 나아갈 길,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진로 탐색이라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매력을 어느 영역에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분의 진로는 자연스럽게 직업을 품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을 일정 기간 하지 않는다면 이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청렴하고 자기 직업의식에 투철했던 어느 경찰관의 이야기예요.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비록 가난한 경찰 형사지만 돈은 없지만 가오가 없냐 이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 좀 일본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조금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내 인생에 가치는 이것을 나는 내 가치로 놓고 산다. 이게 명확한 사람의 의미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로를 탐색하는데 혹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요런 학과가 유망합니다. 요런 학과가 취업이 잘 되고요. 앞으로 5년 뒤에는 요 직업 중에 선택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걸 기대하셨다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재주도 없고요. 말씀드렸지만 5년 뒤, 10년 뒤 유망한 직업 그게 과연 맞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내가 손에서 놓지 말고 살아가야 될 가치, 기준, 신념이 무엇일까를 아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의 진로, 나아갈 길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삶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는 뭐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 돈이라는 가치입니까? 양심이라는 가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가치입니까? 가치가 뭐냐가 그 사람의 신념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신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가치.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자,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표 물론 중요합니다.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꿈에 기한을 정한 게 목표예요. 나는 의사가 되겠어. 나는 어느 대학을 가겠어. 좋아요. 그 꿈이에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할 거야? 그게 기한이에요. 꿈에 기한을 정한 게 목표인데 문제는 목표를 수립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물론 문제지만 목표만 있다고 해서 나는 나의 진로 준비 다 됐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표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라면 적어도 진로를 위해서 목표는 당연하고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은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가는 목적이 뭐야? 내가 언제까지 어떤 자격증을 딸 거야? 그건 나의 목표인데 그런 목표를 가진 이유가 뭐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위에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가서 그만두는 사람, 직장을 들어갔다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목표는 달성했는데 근데 뭐지? 내가 의사가 됐어요. 내가 몇 억을 모았어요. 목표는 달성했는데 근데 내가 왜 의사가 됐지? 내가 왜 몇 억이 필요했었지? 목표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허무해집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목적일 때 목표가 의미가 있어지고요.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갈 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목표를 목적과 연결할 수 있는 삶,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 여러분의 진로 탐색의 올바른 모습이고 자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로는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로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초반에는 뭐지? 진로 얘기인데 우리에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너무 커다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구체적인 직장, 직업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진로 탐색은 지금 말씀드린 성공이 아닌 거룩을 위해서, 즉 목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공이라는 목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진로 탐색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 물론 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왜요? 우리는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성장 마인드셋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그 말씀 믿고 도전해 보세요. 단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도전했으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힘들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시지 못했나요? 그렇잖아요. 실패나 시련이 없지 않아요? 문제는 도전할 힘과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로 목 놓아 외쳤어요. 진로는 여러분 두꺼비가 아닙니다. 진로는 직장이나 전공이 아닙니다. 진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나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자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친구와 함께, 선배와 함께,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찾아갈 수 있도록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